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느긋하게 웃으면서 짜증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브라이언 킹 지음, 윤춘송 옮김, 프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행복은 스트레스 관리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다룬 책입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았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멘탈 관리법을 터득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만약 자신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걱정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뇌가 무언가 다른 일로 바쁠 때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깊은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을 때 또는 재미있는 일에 흠뻑 빠져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뇌가 다른 일을 하지 않을 때 걱정합니다. 우리는 지루함에서 구원받기 위해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루할 때 먹고 마십니다. 다른 누군가는 싸우거나 화를 내고 마구 소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걱정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뇌에 할 일을 주기 위해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 문제든 국가 경제든 아니면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뇌에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 걱정이 훈련되어 있다면 어디에서든 걱정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걱정은 뇌에 할 일을 줘서 비활성이라는 불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걱정을 덜하고 싶다면 뇌가 할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무언가 걱정거리가 머릿속에 들어차기 시작할 때면 뇌가 달콤한 활성화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무언가를 하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거실을 청소하거나 재미있는 텔레비전 쇼를 시청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이든지 하면 됩니다. 대체로 간단한 주의 전환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운동하기 위해 현관을 나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게으른 성향이 특별히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사점은 있습니다. 자신이 특정한 행동 패턴을 평생 반복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성마르게 화를 내거나 비관하고 걱정해 왔다면 자신의 뇌가 그런 행동이 더 만족스럽거나 보답이 주어지고 또는 더 쉽다고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위협을 받거나 통제 불능으로 느껴질 때마다 분노를 폭발합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으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면 주변 운전자의 사소한 행위에도 자동으로 경적을 울려대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바꾸려고 결심했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분노를 건드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식적으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숫자를 세면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라디오를 켜는 등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행위든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원인은 다양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 끝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 한 번의 특정 사건으로 촉발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적극적으로 다른 반응을 선택하려 노력하면 됩니다.
단지 길을 가로질러 체육관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날마다 계속해서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변화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과거의 반응 패턴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다음날 체육관을 찾아가는데 성공했다면 운동은 좀 덜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강제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운동은 점점 더 쉬워지고 심지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두 이렇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회복 탄력적이 되는 것도 같은 종류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왔다면 새롭게 행동 패턴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무척 어렵고 어색한 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안해진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먼저 더 낙관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낙관적 사고는 행복감과 긍정적 상호 관계를 보여줍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또한 더 회복 탄력적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걱정하는 시간도 따라서 줄어들고요. 회복 탄력성과 행복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한 형태이고 낙관주의는 생각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는 회복력과 행복 둘 다에 기여합니다. 낙관주의는 반작용이기도 합니다. 뇌는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반응 방식을 가집니다. 자극을 마주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단편적인 정보에 우리는 긍정적 전개를 추론하면서 반응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마냥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은 부정적 사고의 형태입니다. 어느 반응이 더 빈번한지에 따라 자신을 낙관주의자 또는 비관주의자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 중간의 어떤 지점에 있습니다. 작은 비밀 하나를 말하자면 긍정적인 사람 역시 자주 비관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중 가장 낙관적인 사람도 여전히 부정적 생각에 시달리긴 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걱정거리에 연연하거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진 것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자주 하는 한 가지 행동은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긍정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다른 연습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추천하는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형식은 다양하지만 매일 그날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이상 적는 단순한 형태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 3가지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일을 찾아 쓰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모두 같은 연습의 변형일 뿐입니다. 행복을 위해 하루를 보내면서 3가지 좋은 일을 꼽아보는 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겨우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할 테고 그 정도의 노력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대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모두 하루에 감사할 만한 일 3가지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일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날에 이 연습은 가장 도움이 됩니다. 견뎌야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우리 삶에 좋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요. 스트레스 관리에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머 감각을 갖는 것은 하나의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줍니다. 유머는 뇌가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도와줍니다.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뇌의 활동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과 더불어 유머는 우리에게 웃음을 터뜨리는 계기를 준다는 멋진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치고 좌절했을 때는 첫 번째로 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심호흡을 계속해야 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이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 좋습니다. 신체적 활동은 그것이 어떤 행위이든지 간에 우리 몸을 빠르게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위협의 인식에 대한 뇌의 반응이고 이는 신체에 행동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무언가 행동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어보라는 것입니다. 미소와 웃음이 행복감을 높입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고 뇌를 속임으로써 기분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돈으로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예금을 두고 적은 빚으로 사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금전 문제로 생기는 성가신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면 실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는 돈 문제이고 또 어떻게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벌어 드릴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사장이 아니라면 대개 직장에서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 약간의 돈을 맡겨두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통제감을 느낀다는 것은 원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거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성질이 고약한 상사를 견딜 수 있게 되거나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더 커진다면 언제든 원할 때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제감이고 형편없는 직장이 자신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나는 창의적인 생각과 재기가 넘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나는 돈에 큰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더 중요한 의미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천이고 따라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돈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레스로 자신을 진정시켜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 느긋하게 웃으면서 짜증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